한반도의 인공위성 노란다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일에서 돌아와 지금 오늘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간추려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오늘 조국 교수님께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본인의 어떤 그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 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합니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 후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날을 준비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올림.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에 심경을 올리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위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총장의 재량적 판단이다. 이게 뭐냐면 학칙에 있거나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총장의 서울대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이익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익 처분.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불이익 처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신 겁니다. 조국 교수님께서 불이익 처분이라고.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교수 신분을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교수에게 있어서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교수의 어떤 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수의 이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존재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부정당한 것으로서 이것이 불이익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무리한 그런 수사와 그리고 짜집기식 수사 그리고 거의 신이 내린 것처럼 신내림 수사 같은 것들을 지금 비판하시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무죄인 것을 지금 현재도 본인이 무죄임을 확신을 하시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내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 나는 무죄이다. 라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이것은 뭐냐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 직위 해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불이익 처분이다. 교수에게 있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함으로써 교수가 누려야 할 학생들 앞에 서는 기쁨을 빼앗은 불이익 처분이지 이것은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일신상의 어떤 그런 속박을 하거나 어떤 잘못을 묻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강의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특히 지금 언론이 오늘 좀 나온 뉴스들에도 보면 아주 대서특필하고 신났죠. 네, 신났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조국 교수님을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지금 미리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근데 그러나 그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의 문장에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그 다음 단락에 다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글은 특히 조국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결론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앞머리에 있지 않고 항상 결론이 항상 뒤에 있어요. 조국 교수님의 글을 몇 번 봤는데 항상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결론을 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조국 교수님이 원래 남 탓을 잘 안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남 탓을 하거나 남에게 잘못을 잘 돌리질 않으십니다. 예.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네,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런 재량적 판단을 내린 서울대 총장님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추어 남을 보듯이 조국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자신에 비추어 남을 보시다 보니 이러한 어떤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담담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착한 마음이 또 그 다음 단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쓰여져 있습니다. 재판 대응 외에 어차피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강의 준비도 할 필요가 없죠. 강의를 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이 많이 남죠. 그 시간 어쨌든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재량적 판단은 두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소동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소동을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과 한 가지는 어차피 재판을 대응해야 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니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서울대 총장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준비를 하면서 출항을 준비하겠다.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다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 저는 어부의 마음, 굉장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와 어부의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뭐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혹시 눈이 내릴 때 폭설이 내리면 뭐 화살을 준비하는 사냥꾼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왜 어부의 마음이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비유라기보다는 앞으로 본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제가 뭐 너무 비약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좀 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는 순간 왜 어부의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사람을 낚는 그런 세월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겠다.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추후를 준비하겠다. 나중을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 어부라는 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라는 것이 글을 쓸 때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어떤 그런 비유인데 그러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조국 교수님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단순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어부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전 국민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은 학생들만의 교수님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수님은 우리 깨시민들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의 강의는 단순히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법조항을 알게 되었을까요? 왜 그 많은 깨시민분들이 그 어려운 어떤 법조항들, 문장들, 법구조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거 모두 다 조국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실에서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분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리고 전 국민들의 교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법 공부를 시켜주었고 몸소 불쏘시개가 되어 검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신 몸으로 보여주신 산교육을 해주신 전 국민의 교수님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교수님의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